고흥군이 드론 산업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공사가 시작되면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공간과 체험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옛 목포세관 부지와 창고 건물이 국가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목포의 근대 역사 자원을 관리하고 복원하는 작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 진행이 계속되면서 학생과 교사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맞춤형 원격 수업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수욕장 53곳이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목포 외달도와 여수웅천 해수욕장 등 15개 해수욕장의 안심 예약제도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드론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드론 산업을 지역의 대표 산업으로 만들려는 지자체가 있는데요. 바로 전남 고흥군의 이야기인데요. 고흥군이 국내 최대 드론 산업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공간, 드론 체험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유치해 최대 드론 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이곳에 세워질 드론 지식산업센터에 5G를 기반으로 드론 빅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개발하는 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실증지원센터 운영 방식은 이렇습니다. 드론으로 여러 농지를 관찰하고 5G 전송망을 활용해 통합 관제센터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전송된 데이터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표준화되고 실제 기술 개발을 거쳐 농업에 활용됩니다. 통합관제 플랫폼과 거기에 임무이력 시스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드론이 어디로 비행을 하며 누가 비행을 하는지, 어느 위치에서 비행을 하는지 이런 데이터들도 축적이 되고요. LTE-통신이나 5G 통신 기술을 접목시키면서 비행 데이터, 그다음 비행 안정성 이런 것들까지 확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업을 위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전남 테크노파크는 고흥군과 함께 오는 2023년까지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은 내년에, 무인항공기 전문단지는 2023년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남은 과제는 관련 규제를 푸는 것. 저희 군은 기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드론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드론 규제 자유 특구 및 특별 자유구역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드론 규제 자유 특구와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은 올해 11월 말쯤 확정될 것으로 고흥군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옛 목포세관 부지와 창고 건물이 국가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목포의 근대 역사 자원을 관리하고 복원하는 작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항구와 인접한 곳에 자리 잡은 낡고 허름한 건물과 공터. 개항 직후이자 일제강점기인 1908년에 목포세관이 들어섰던 곳입니다. 지금은 1950년대에 지어진 창고 두 채와 부지만 덩그러니 남아 옛 세관의 형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군산세관이 같은 시기에 들어선 만큼 비슷한 형태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군산세관 그 건물을 보시게 되면 목포세관도 이렇게 생겼을 거구나. 그 설계도면을 갖다 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을 정도로 같은 해에 그 건물이 준공이 됐거든요. 문화재청은 최근 옛 목포세관 창고 건물과 빈터를 국가문화재 786호로 지정했습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개항을 맞은 목포만큼은 일제의 탄압이 아닌 자주개항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목포세관은 1897년 목포 개항과 함께 지금의 목포진 자리에서 해관이란 명칭으로 관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 세관으로 이름이 바뀐 뒤 이듬해 옛 터가 남아있는 목포 항동으로 부지를 옮겼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형태가 남아있는 창고는 그동안 개인이 임대해 창고로 쓰고 있는 상황. 목포시는 문화재 등록을 계기로 창고 정비는 물론 본관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활용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요구조사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석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노출 전시를 통해서 자원화가 될 것 같고, 앞으로 두 곳은 세관 창고로서 어떤 기능을 했는데 이걸 관광 자원화하는 복합 공간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쪽을 자주적 개항의 랜드마크로 활용될 수 있도록. 120년 개항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탓에 도시가 갈수록 선람화되고 공동화 현상을 겪었던 목포 원도심. 그동안 방치됐던 근대 역사 자원들이 이제는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낙후된 지역에 조금씩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전남에서 31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30번 확진자인 금정 면장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성 A씨가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영암군은 A씨의 가족이 영암군청에 근무하고 있어 청사 폐쇄 조치와 방역, 전 직원 대상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종과 서호 면사무소, 경로당 3곳 등 영암 지역 확진자 2명이 방문한 시설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3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고향 우즈베키스탄에 갔다가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KTX를 타고 순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공장 숙소에서 자가격리를 한 뒤 다음 날 광양시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했으며 이날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아 순천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광양시는 공장을 일시 폐쇄하고 긴급 방역에 들어갔으며 공장 직원 31명에 대해 검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참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은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육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수업 참여도나 학력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원격 수업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지역은 820개 학교 가운데 85개 학교가 원격 수업을 격일이나 격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올해 처음 진행되는 원격 수업인 만큼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수업의 집중도 저하는 물론 교육 격차 심화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역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원격 수업이 확대될 경우 우려되는 점으로 학습 결손과 교육 격차 심화가 65.9%로 집계됐습니다. 세계적으로 학교 성과치 이렇게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라인 키우면 보통 1시간에 4시간 반이면 모든 수업을 다 듣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시간을 갖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하루 종일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습 콘텐츠 부족 현상을 대처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원격 수업 콘텐츠 100과목을 제작할 방침입니다. 또 학생 활동지와 구글 설문지, 파워포인트로 제작한 동영상 등을 활용해 학생과 교사 사이에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영어 수업의 경우 PPT 동영상과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 내용에 대한 이해와 질문이 가능하도록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학생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강화한 전남형 원격 수업 콘텐츠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제작하는 원격 수업 콘텐츠는 전남교실온.com에 다음 달부터 게시됩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교육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사는 물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제작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학도 한국포차의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포시는 항구포차를 잠정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벌인 뒤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재운영 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코로나19 위험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장흥수문과 진도 가계 해수욕장 등을 시작으로 53개 해수욕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안심해수욕장 예약제를 주요 15개 해수욕장에 도입하고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심예약제 해수욕장은 목포 외달도와 여수 웅천, 고흥 풍류와 해남 송호, 완도 신지 명사심리와 신안 대광 해수욕장 등 15곳입니다. 해수욕장 예약제는 해양수산부 바다여행이나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원하는 해수욕장과 날짜 등을 지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약자는 주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손목 밴드를 착용하면 지정된 구역에서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앞으로 광양시 청사를 방문할 때 QR코드를 발급받아 입구에서 스캔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과 경계에서만 운영되고 출입 기록은 4주 후 자동 폐기됩니다. 광양시는 스마트폰이 없는 방문자를 위해 수기 출입명부 작성도 함께 운영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포스트 코로나 토론회에 참여할 SNS 패널 10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들은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민공감 토론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전화로 가능하며 대상은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SNS 패널은 페이스북 여수 이야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토론회를 시청하며 댓글로 의견과 질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전남 어촌 16개 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창립됐습니다. 어촌 지역 시장군수들은 목포 해양수산사업 도비지원율 상향 조정과 여수 해운법 시행 규칙 조정, 완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신사업 공동대응 등 17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기회와 임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전남 어촌 지역 연대와 협력을 통해 발전 방안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내년 6월까지 무선지구 성산공원 개발 사업에 6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성산공원에는 수변 공간을 활용한 친수 목교와 수변 산책로 등을 설치하고 장미동산을 확대 조성할 계획인데요. 또한 물놀이 시설과 농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 공연장과 같은 문화시설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무안 오룡지구 공동주택이 이달 첫 입주를 시작합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조성된 남학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를 우선 준공해 5개 공동주택단지 3,000가구가 올해 말까지 입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룡지구는 설계 단계부터 도로를 건너지 않는 도보체계를 조성해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 설계됐고 사계절 수목을 심은 녹지 공간을 특화해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됩니다. 전남개발공사는 무안군과 함께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입주 불편 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고흥군에서 적조 방제 모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고흥군 금산면 우두리 해역에서 적조 경보가 발령됐다는 가정하에 방제와 함께 가두리 양식시설, 안전해역 이동 조치 등의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또 드론과 기술지도선, 정화선과 어업지도선 등 32척을 동원한 황토살포와 양식어류 긴급 방류 훈련도 이어졌습니다.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던 목포시 의회가 끝내 공석으로 남겼던 기획복지위원장 자리에 무소속 문차복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목포시 의회는 9일 임시회를 소집해 투표를 거친 결과 전체 의원 21명 가운데 19명이 찬성해 문 의원을 기획복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목포시 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에는 정영수 운영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 앞서 목포시 의회는 민주당 후보가 부의장 선거에서 낙선하자
당초 비민주당 몫으로 주기로 했던 기획복지위원장 후보에 반대표를 던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된 헌법을 언급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종교계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조장할 수 있는 데다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이 파괴되면 다음 세대의 바른 가치관을 물려주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이나 장애 등 신체 조건과 종교와 사상 등 모든 영역에서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에 12,000여 명이 동의했고 반대 청원에 10만 명 넘게 동의한 상태입니다. 햇마늘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높게 형성되는 등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마늘 가격이 1kg에 3,000원 정도라며 지난해 1,500원대보다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늘 생육 상황과 소비 추세 등을 감안해 수확기 가격이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4차례에 걸쳐 정부의 선제적인 수급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가 구봉산 일원에 호텔과 골프장, 루지 등을 갖춘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서 광양시는 오는 17일 토지 소유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토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전라남도와 LF 네트워크스 등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사업 인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2017년 광양 LF 스퀘어가 문을 열 때 지역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순천시의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담은 책자와 웹툰이 시민들에게 배부됩니다. 순천시는 한눈에 보는 순천 살림 책자는 결산서의 복잡한 내용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그래프와 도표, 쉬운 용어를 사용해 새로운 결산 보고서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웹툰으로도 제작돼 시민들이 더욱 쉽고 흥미롭게 순천시 재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순천시는 공식 SNS를 통해 시민에게 홍보하고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예산 결산 과정에 대해 알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신안군이 제2회 대한민국 의정 박람회에 참가해 대외적인 역점 시책 홍보에 나섭니다. 신안군은 의정 박람회에서 관광객 활성화에 기여한 사계절 꽃피는 섬 정책과 주민들이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참여해 소득을 연금처럼 받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의정 박람회는 7월 11일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백스코 일원에서 열립니다. 밤사이 남해안부터 시작된 비는 금요일 늦은 오후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이며 전남 남해안은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오고 바람도 초속 8에서 12m로 강하게 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면서 한낮 기온이 26도 내외로 낮아지겠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다음 주 초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끼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남해 서부 해상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과 낚시 등의 야외 활동 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일 습한 날씨에 식중독 발병이 늘고 있습니다. 손 씻기와 음식 보관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